반갑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이소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구독자 이벤트로 하려고 했던 구독자 피드백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피드백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구독자 피드백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은 굉장한 용기를 내서 주셨을 거예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가 조언을 얻고자 보내셨을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노래 상태를 모두와 공유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용기와 간절함을 가져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원래도 제 채널에서는 굉장히 클린한 댓글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 채널에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비난과 비평, 악플 같은 것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한 피드백들은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공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피드백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같이 공유하기보단 따로 메일로 피드백을 보내드릴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기에 적당한 컨텐츠들로 영상을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면서 나도 저런데 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보내주신 메일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로 보게 되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피드백 꼭 요청드립니다. 우선 저는 엄청난 음치였습니다. 노래하는 건 좋아하지만 듣는 사람이 불편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코노를 가끔 다니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으며 5년의 기간 동안 코노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음치는 조금 벗어나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누군가 들어주고 문제점을 지적해준다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비밀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죠. 여러분, 피드백이 가장 비쌉니다. 어떤 걸 티칭해 주는 것도 피드백이거든요.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받으면 정말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만큼 조언에도 한계가 있고 저도 벽에 막힌 느낌을 많이 받아 피드백 요청드린다는 게 무섭지만 문의드립니다. 네, 무섭지만 문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2곡 녹음했습니다. 네, 그라데이션 10cm의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허각의 언제나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메일을 받은 게 2월 달이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더니 만료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다시 메일로 제 요청을 드려서 그 2가지 음원 다 받을까 했는데 다운받을 수 있는 곡 한 곡으로도 충분히 피드백 드릴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쉬우시다면 다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나머지 한 곡도 피드백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이거 언제나라는 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열심히 불러보았는데 후반부에는 듣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응원과 격려와 조언들을 아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달리기 하면 숨이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삑사리도 많이 나곤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네요. 목표는 2옥 솔에서 라를 뚫기입니다. 2옥 라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려운 이 기분에 누가 느꼈으면 좋겠는데
부분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벌써 제가 몇 가지 찝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들리네요. 자, 우선은 왜 뒷부분에서 호흡이 좀 달리기, 숨가쁘게 달리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지 벌써 좀 문제점이 들려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숨 쉬는 거 들리시죠? 자, 이 부분들이 뒷부분에도 아마 꽤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호흡이냐면요. 물론 흉, 복식 호흡을 같이 하시긴 하셨어요. 보니까. 흉식만 하면, 흉식이라는 호흡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가슴이 위로 뜨는 호흡들을 얘기해요. 이런 호흡들. 습관이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습관이 생기신 이유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유추해 보건대 아마 노래를 부르셨을 때 숨이 모자라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숨이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많이 쟁여둬야지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호흡이 내가 모자라서 물속에서 오래 잠수하고서 올라왔을 때 이게 쉬는 숨을 상상해 보시면 그때 쉬는 숨이 이렇게 쉬잖아요. 이거는 진짜 폐가 쪼그라들어 있던 상태에서 쫙 호흡을 빨아마시기 위해서 막 흉식 복식 할 것 없이 모든 호흡을 다 들이마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유추해 보건대 지금 노래 초반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호흡이 딸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호흡을 쓰셨다라는 건 좀 습관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자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적인 호흡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해야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호흡이 모자랄 거다라는 무의식적인 압박, 이것에서 벗어나시려면요. 내가 숨이 모자라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을 때, 이렇게 해도 숨이 안 모자라네? 이렇게 길게 노래를 했는데도 숨이 안 모자라네? 오히려 남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요. 숨이 모자랄 거다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노래적인 습관 외에도 모든 습관들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 습관 말고 좋은 습관을 그 자리에 들여놓아야지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호흡이 모자라지 않은 경험, 호흡이 심지어 남는 경험을 노래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습관은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선 호흡이 모자라지 않는 남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셔야 되는 게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안 중요해요.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일단 복식 호흡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호흡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 쉴 때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도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시청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잠잘 때도 쓰고요. 그러면 복식 호흡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숨이라면 노래할 때에 왜 자꾸 복식 호흡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라는 건 왜냐하면 노래할 때는 뭔가 호흡이 특별한 호흡을 할 거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호흡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노래는 호흡을 운용하는 거다 보니까 모자라게 되는 경험도 하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특별한 호흡을 써야지라는 어떤 이런 절차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호흡, 뭔가 특별한 호흡을 쓰려고 할 때 쓰는 숨이 흉식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흉식 호흡은 어떤 때 쓰냐면요. 숨가쁘게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났을 때 숨이 찼을 때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쉬죠. 그때 막 가슴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숨 쉬잖아요. 막 그때 쉬는 숨이 흉식 호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청진기를 딱 대고서 의사 선생님이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쉬는 사람 없죠. 그때 쉬는 숨은 보통 다 하고 여기를 올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숨 쉬세요 하기 전에도 이미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쉬세요라는 주문을 하는 순간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식 호흡을 했었으니까 이 방법 말고 숨을 더 쉬라고 하네. 좀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인식적인 호흡이 글로 가는 거죠. 숨이 모자라네. 내가 숨을 더 쉬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쉬던 숨 말고 좀 더 특별한 많이 쉴 수 있는 숨을 쉬어야 되겠네. 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숨을 쉬게 되는 과정을 풀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을 아예 다시 재정비 한번 해드릴게요. 흉식 호흡으로 쉬는 숨은요, 가슴 위쪽으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횡격막을 넓혀서 쉬는 숨과는 그 들어가는 공기의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드니까 많이 쉰 것 같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으로 숨을 쉬면요, 가득 채우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넓기 때문에 공간이 담을 수 있는 호흡을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길게 많이 쉬어야지 숨을 꽉 채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복식 호흡은 노래에서 숨을 쉬는 타이밍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복식 호흡으로 숨을 쉬려 치면 뭔가 덜 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만한 주머니를 이만큼 채우는 것과 요만한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것과 그냥 보기에는 쬐끄만한 주머니가 가득 찬 게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게 하겠지만 절대적인 양을 비교해 보자면 이만한 주머니에서 그냥 바닥 정도 채운 것들이 훨씬 더 양이 많을 거란 말이죠.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이 이런 느낌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으로 숨을 잠깐 한번 쉬어보시면요, 이 정도예요. 뭔가 많이 안 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흉식으로 쉬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호흡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흉식 호흡을 하면 안 되는지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흉식 호흡이라는 것들은 호흡이 호흡으로 인식될 때의 느낌일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숨 쉬네 라는 인식을 할 만큼 뭔가 거슬리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상황일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자꾸만 이렇게 숨을 쉬면요, 근육도 근육이지만 우리 몸의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얘 자꾸 여기로 숨 쉬네? 이거는 뭔가 숨 모자랄 때 쉬는 숨인데 지금 숨이 모자란 건가? 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노래가 숨이 벅차지 않았는데 몇 번 하면 내 뇌가 숨이 모자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착각을 해요. 숨이 모자라다라고. 그러면 정말 모자라져요. 사실은 진짜 숨이 모자란 게 아니고 그 느낌이, 내 근육의 느낌이 숨이 모자란 줄 알고 긴장하고 많은 과호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호흡이 과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실 호흡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쉬었을 때 적당한 느낌, 내가 쉬었을 때 편안한 느낌이 맞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흉식으로 하시더라도 너무 과한 숨을 쉬지 마시고요. 복식으로 하시더라도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조금 마시고 노래해야지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물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적당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그 적당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적당함이 되게 쉬워요. 근데 적당함이 뭔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없는 분들에겐 적당하다는 게 뭔지 도저히 못 알아들을 소리거든요. 그 좋은 예가 있죠. 엄마들한테 뭐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려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그거 배추 뜯어가지고 배추 씻어서 소금 적당히 쳐. 그러면 숨이 죽을 거야. 그럼 거기다가 양념을 묻혀. 그럼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양념 얼만큼 해야 되는데 뭐 한두 숟가락 정도 적당히 네가 간 보고 적당하면은 그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요리의 일자무식인 저로선 그 적당함이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먹어보고 여기 정도가 적당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센스가 없는 경우엔 먹어봐도 이게 도대체 적당한 간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노래에서는 사실 타고났다라고 하는 영역이 센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스의 영역은 결코 그냥 얻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예의주시하고 저 사람이 내는 소리는 어떻지? 저 사람이 들이마시는 호흡은 어떻지? 하고 좀 굉장히 분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공부하는 데는 정말 노래 공부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상하시지 마시고
누군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걸 본다면 숨을 저렇게 쉬네. 왜 저기서는 입을 저렇게 벌렸지? 항상 고음을 낼 땐 저렇게 입이 벌어지네. 혹은 항상 고음을 부를 땐 저 사람은 약간 이렇게 턱이 하고 떨어지네. 아니면 고음을 낼 저 사람은 자꾸 눈썹을 트네. 표정이 일그러지네. 입을 활짝 열었는데 입안의 모양은 이렇네. 이런 거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좀 캐치해내려고 하고 흉내 내보려고 하는 게 노래를 연습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마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멜로디인 것 같아요.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이건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코인 노래방이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좀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될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정이 일단 정확하지가 않은데 왜 정확하지 않냐면 내가 내는 소리가 그대로 모니터가 되는 성경이 아니거든요. 에코라는 리버브가 있기 때문에 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소리가 되게 뭉뚱그려져서 나와요. 소리가 내가 아웃풋을 한 소리가 내 귀에 제대로 인풋이 안 되고 하고 냈는데 나는 나오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죠. 만약에 에코가 없는 환경이었다면 좀 더 음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하려고 했을 텐데 울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대충 부르게 되는 거죠. 음정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수분들이 인이어 이렇게 꼽으시는 거 알죠? 그 인이어에서 자기 소리를 모니터하려고 인이어를 꼽는 거거든요, 결국엔. 근데 그 인이어로 듣는 모니터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음향의 환경이 아니고 되게 드라이한 경우가 많아요. 되게 생목소리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이크에서 음향을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믹스가 된 음향이 입혀진 소리 말고 내가 내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음정 조절이라든가 정확한 박자라든가들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드라이하게 모니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습을 하실 때에는 리버브를 많이 줄이시고 에코를 많이 줄이신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1절은 이렇게 제가 지적해드렸던 부분들을 위주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네네니 하고 여기도 역시나 음을 좀 미는, 그러니까 밴딩을 좀 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10cm 권정열 씨가 약간 노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밴딩을 쓰시는 창법을 쓰시기 때문에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해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음이 끌어올라갈 때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하고 올라갈 때 이걸 밀어내듯이 힘을 주시면요. 힘이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하고 호흡이 지나가줘야 되거든요. 소리가 지나가줘요. 이렇게 가래떡 뽑히듯이 쭉 뽑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음정을 올리는 걸 힘으로 올리다 보면은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하고 이 힘이 쌓여서 소리를 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거보다 음정이 좀 더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막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숨을 이렇게 쉬시는 거 들리시죠? 이거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 호흡을 하는 게 연달아 나오면서부터 숨이 차는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들리실 거예요. 아까 1절에서 제가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지없이 2절에서 드러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서 하신다면 충분히 교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 권정열 씨 노래가. 근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 복식호흡 하는 것, 그리고 음정을 좀 정확하게 모니터하면서 내 소리를 모니터하면서 소리를 조정해보는 거, 요 연습 2가지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녹음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